예, 이번에는 그 이기종 기자 모시고 애플 국내 부품업계와 폴더블 프로젝트 NDA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외신도 그렇고 그쪽 이제 애플이 이제 폴더블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예, 이 기자께서 이런 걸 확인하셨다고요? 우리 국내 부품업계하고 애플이 이제 NDA 계약 맺고 NDA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이죠. 예. 맺고 이제 본격적 프로젝트에 착수한 정황이 보인다라는 건데 어디랑 이렇게 NDA 계약을 맺은 겁니까? 현재 뭐 국내 패널 업체 포함해서 여러 업체랑 NDA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에 필요한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만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폴더블 패널을 연간 수백만 대 만드는 유일한 패널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아이폰 OLED를 만들고 있는 A3 라인이 있는데 거의 캐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BOE가 애플의 아이폰 OLED를 공급하고 있는데 BOE는 생산 수율 문제가 있고 물론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에다가 폴더블 패널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잘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그 파주에서 아이폰 OLED를 만들고 있는데 캐파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물량 말씀드려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OLED를 1억 5천만, 1억 6천만 정도 했고 LG 디스플레이가 5,200만 대 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아이폰 OLED를 16 OLED를 제때 승인받았는데 쭉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은 한 1,000만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이게 풀가동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폴더블 제품 양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첫 번째 제품은 물량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만 우선 공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하고 폴더블을 만들어 본 경험 이런 걸 따져볼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럼 국내 부품업체와 NDA 체결 중인데 애플은 그럼 언제쯤 이제 폴더블 제품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 중인 그 시점은 2026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시점은 2026년이고 현재 그 클램쉘 형태랑 그러니까 갤럭시 Z 플립 같은 거, 이 클램쉘 형태랑 그리고 Z 폴드 같은 그 북 타입 둘 다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이면 내후년이면은 내년쯤 되면 이제 그 부품 공급 업체들 다 선정하고 이렇게 뭐 이제 중요한 부품들은 하반기에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6년에 애플이 폴더블 제품을 출시하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뭐 빠르면 부품 생산 들어갈 수 있는데 공급망은 올해 안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왜냐하면 애플이 제품 그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때는 보통 2년 정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그 아이폰 OLED를 만드는 시점과는 다른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폴더블 제품 패널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폰이 보통 9월, 10월에 출시가 되니까 공개되고 출시가 되니까 이걸 피한 시점에 폴더블 제품이 뭐 이렇게 공개되고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이거를 추가 투자하지 않고 A3에서 그걸 만들 경우에는 뭐 2026년 뭐 하반기 정도로 예상한다 쳤을 때 부품은 2026년 초에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애플이 2026년 상반기에 폴더블 제품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부품 양산을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공급망은 올해 안에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NDA 계약 맺고 유력한 기업들 상대로 이제 공급 확정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26년 제일 빨리 뭐 나오면 2026년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 나오는 폴더블 제품이 그러면 폰입니까? 아니면 아이패드입니까? 폰에 가까운 형태일 것 같고 이 Z 플립은 이게 펼치면은 이제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것이고 폴드는 펼치면은 그 지금 갤럭시 Z 폴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태블릿 작은 제품이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그 7, 8인치 대 첫 번째 제품을 애플이 폴더블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8.3인치 아이패드 미니를 대체하는 컨셉 이것을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제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아이패드 미니를 펼치면 이게 뭐 태블릿인데
또 접으면 이게 폰일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예전에 갤럭시 노트 마케팅할 때 썼던 패블릿이라는 용어 예, 이것이 정말 이번에는 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만약에 애플이 첫 번째 제품을 아이패드 미니를 대체하는 콘셉트로 제품을 출시한다면 예. 이것은 폴더블 폰에 가깝지만 예전에 마케팅했던 패블릿 이런 형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패블릿이 될 수 예. 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펼치면은 패드가 되고 예. 접으면 폰이 되는 예.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슬림 모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펼쳤을 때 8인치 모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좀 준비 그 설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제품도 8인치 때가 되면은 이것도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품은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물량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1,500만 대 정도 완제품 기준으로 2026년에 나온다 쳤을 때 1,500만 대 정도 예상되는 것 같고 이게 삼성전자 작년에 폴더블 폰 신제품 출하량이 1,000만 대가 안 됐고 그렇죠. 올해도 1,000만 대를 목표로 할 텐데 2년 뒤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폴더블 올해 슬림 모델 추가하고 해서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한 1,000만 대 이상 할 수 있을 겁니다. 2년 뒤에는. 그럼 애플의 어떤 그 라인업에서 1,500만 대를 출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애플의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수치라고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대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최근에 삼성 폴더블 폰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판매 목표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한 1,0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대요? 예, 그 신제품 기준으로 예, 예. 이 6. 오늘 뭐 예신 보니까 뭐 그것도 못 미쳐서 한 750만 대 뭐 이렇게 예상하고 이러던데. 낮출 수는 있고 현재까지 그 부품업계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작년이랑 판매량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부품 발주 들어오는 예. 것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은 폴드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1,000만 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단번에 삼성을 뛰어넘겠네요. 1,500만 대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바형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전자가 OLED 먼저 채용하고 했는데 지금 OLED 스마트폰 1위가 애플입니다. 예.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공급망 업체들을 뭐 올 연말까지는 거의 확정지어야지 뭐 그 스케줄로 해서 2026년도에 나올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지금 공급망 좀 결정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은 기존에 공급망 그대로 갈 수 있고 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들은 그 기술 컨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폴더블 패널에 필요한 UTG라든지 예. 그 위에 필름도 있겠고 예. 그 밑에 힌지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지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다는 예. 방향은 정해진 것 같지만 UTG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 UTG도 좀 두꺼워지고 있고 근데 애플 생각은 삼성전자 폴더블 폰 UTG보다는 두껍게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접히는 부위에 주름 가는 것을 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UTG를 두껍게 하고 중앙을 좀 식각을 해서 얇게 하는 방향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 식각을 하고 이 식각을 한 부위에 뭘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 채워 넣은 부분과 식각을 하지 않은 나머지 UTG의 광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눈에 이게 주름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광학 특성이 다르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접었다 펼쳤다 할 때 이게 그 큰 충진재가 튀어나오는 문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 밑에 뭐 힌지도 결정되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외 많은 업체들이랑 애플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샘플 테스트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해외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방식이 어떻게 대책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뭐 부품 업체들도 희비가 엇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업체들이 막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삼성전자 쪽에 뭐 다양한 부품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2019년 처음 출하된 다음에 지금 5년,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출하량이 그 예전 그 기대를 못 미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업체들도 그 부품 업체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에 실적을 거두려면 결국 애플 공급망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애플 공급망이 들어가면은 이제 단번에 1,500만 되면은 그동안 삼성이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이제 공급하게 되니까 예. 실적 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려고 꽤 많이 이제 물 밑에서 영업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UTG 업체들은 직접 애플에 이렇게 영업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패널 업체도 통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폴더블 제품을 UTG를 삼성 무선 사업부가 직접 이렇게 UTG를 선정한 경우가 있긴 하죠, 맞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 UTG는 공급망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예, 플립은 저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MX에서 직접 하고 그 폴드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사고 네. 있고. 그럼 UTG 말고 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힌지도 중요한 UTG의 그 구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힌지는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도 작년부터 네. 물방울 형태 힌지 쓰고 있는데 네.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냥 기존 그 공급망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 힌지 폴더블 폰 힌지는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자체 설계하고 지금 KH 바텍이 그거를 다량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데 뭐 환리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스코넥. 그 중국 폴더블 폰은 미국의 암페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암페놀이라는 업체가 힌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M이라고 힌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건 중국 지안이라는 GIAN 이 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도 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약간 폴더블 관련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삼성보다 이제 얇게 이제 만든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예. 했는데 그 삼성전자에 쓰는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업체들이 쓰는 힌지들보다 좀 얇게 만들기 좀 힘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힌지를 그 제품을 이게 얇게 만들려면은 힌지 그 부품들이 작아져야 되는데 힌지를 그 구성하는 기어라든지 그런 부품이 50개가 넘어갑니다. 50개가 넘어가고 이게 제품이 얇아지면은 이 그 힌지에 있는 기어라든지 그 부품에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품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예. 이걸 절충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예. 중국 폴더블 폰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약간 좀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좀 불량이 나더라도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없고 대신 삼성전자가 작년에까지 그 폴더블 폰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폴더블 폰을 보면서 삼성전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 지금 올해 그 폴더블 폰 슬림 모델을 추가해서 출시할 것 같은데 부품 양산 들어갔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얇게 하기 위해서 그 G 폴드 6 두께가 12.1mm로 나왔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11mm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10mm 후반대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내구성이 있냐면은 그 폴딩 테스트를 20만 회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 폴더블 폰이 20만 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방진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적용했을 때 삼성전자가 타협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뭐 그럼에도 네. 제품을 얇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뭐 다양한 연구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국 폴더블 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게 내구성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흘러야지 그 문제가 시간이 흘러야 나올 수도 있고 판매량이 예. 이게 모델이 되게 많은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 폴더블 폰이 중국 시장에 팔리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게 중국 폴더블 폰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출장 가셨다가 사 오십니다. 사 오셔가지고 역설계도 하고 분해도 해보고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보면 예.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중국 폴더블 폰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잠깐 만져본 거기 때문에 그게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지만 예. 어떤 완성도 면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하신 분들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 시장을 열었고 중국 기업들이 쫓아왔고 드디어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뭐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까지 가서 하게 된다면은 예. 폴더블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좀 굉장히 급부상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 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대신 그 애플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클램젤 형태로 나온다면은 아이폰 프로맥스랑 겹칠 수가 있고 제품 콘셉트이 네. 그리고 그 북 타입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패드 미니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프로 라인업이 일반형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예. 프로에서도 프로 맥스가 더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하이엔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이 프로 맥스 수요가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이 폴더블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올해 OLED 처음 적용된 거 프로랑 에어 미니가 아닌데 미니 이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 미니를 대체하는 컨셉으로
내놨을 경우에 애플 전체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제품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물량 그 감소, 시장 상호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시장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이 애플 필두로 해서 이 폴더블 제품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기존 제품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 카니발리제이션이라죠. 예.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드는데 어쨌든 폴더블을 통해서 그동안 아이패드를 쓰지 않던 이제 큰 디스플레이 기기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를 새로 창출한다면은 예. 굉장히 파일을 키우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예. 예,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